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리서치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리서치 페이퍼 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드린다고 해서 그 제가 뭐 이걸 엄청 잘해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라이팅을 하실 때 가장 그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 저도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서치 아티클들 이제 뭐 다른 필드, 다른 스터디 필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그 순서들을 이렇게 대충 보면 처음에 이제 뭐 타이틀이랑 앱스트랙 나오고 인트로덕션 나오고 그 다음에 리터처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메소드 나오고, 애널리시스 나오고, 파인딩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디스커션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그 리뷰를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이제 또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퍼들을 읽을 때, 리뷰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페이퍼를 읽으면, 아, 이건 좀 잘 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structure and organization인데 이게 뭐냐면 구조가 이제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는 거죠. 논리적인 구조와 흐름이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이 연구에 전혀 인볼브되지 않은 리뷰어의 입장으로 어떤 페이퍼를 읽을 때 어, 잘 모르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제가 내 연구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터미널러지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가 왜 중요하지? 내지는 이런 개념이 왜 행정학에서 왜 다뤄지는 거지?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읽으면서 이렇게 퀘스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읽으면서 그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달아놓거든요. 커멘트를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퀘스천이 생길 때 바로 그 밑에 아, 이거는 왜 중요한 거야? 라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사항이나 읽으면서 퀘스천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해소가 되죠. 읽으면서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다음 패러그랩에 또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라이팅이 돼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잘 짜여진 거죠. 이런 페이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퀘스천 달아놨어요. 근데 답이 계속 안 나오다가 한 몇 장을 가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읽으면서 아, 여기 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내용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전부가 아니더라도 조금 해줘서 해소를 앞에 부분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좋은 페이퍼가 되는 거죠. 그러거나 어떤 페이퍼는 아예 끝까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 페이퍼가 있어요. 그런 페이퍼는 그런 내용이 일단은 미싱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퍼 쓰실 때도 나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위치에 가 있는지 설명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조언을 해줄 때 너 페이퍼 뭐 동료든지 누구한테 좀 이렇게 보고서 읽고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해. 그런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읽어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며칠 있다 다시 읽어보는 이유는 그 연구에 대해서 살짝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읽어보면 또 좀 프레시한 아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스트럭처나 이런 오르거나이제이션이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거를 캐치하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좋은 페이퍼를 만드는 게 두 번째는 이 티오리와 하이파테시스 연결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그 다음에 탄탄하게 잘 백업을 해줘서 하이파테시스가 탄생하는 경우죠. 보통 이제 페이퍼들 이제 많이 읽고 리뷰를 해보면 티오리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는데 중간이 없어요. 갑자기 정말 하이파테시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띠오리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을 하려고 쓰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 하이파테시스를 어느 정도 백업하는 이전의 페이퍼들의 내용들을 좀 설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띠오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를 서포트하는 그 이전에 비슷한 학문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연결이 띠오리와 함께 연결이 돼서 하이파테시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뭐 나열을 해놓고 그래서 하이파테시스를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페이퍼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탄탄하게 이렇게 순서를 스텝 바이 스텝 밟아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갑자기 확 뛰는 그런 하이파테시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연결 지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이파테시스에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매저하는가. 요 부분에 대한 연결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이파테시스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하이파테시스가 뭐예요? 테스트가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 때 각각의 컨셉과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매저할 수 있는 그 베리어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모호한 거예요. 분명히 이걸로 이런 베리어블로 이 컨셉을 매저했어 라고 썼는데 정말 이런 퀘스천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잘 되었는가 이게 정말 탄탄하게 짜여 있고 그 매저 베리어블을 찾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기존의 연구들에서 그 매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탄탄하게 자리를 잡거나 그런 경우면 잘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매저가 이 메저먼트가 이 하이파테시스를 잘 매저한다고 생각해 이 베리어블이 이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연결 지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때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티오리에서 하이파테시스로 가고 하이파테시스에서 다시 메저먼트로 가는 요거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theoretical frame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그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organizational justice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누구나 다 쓰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뭐 distributive, 뭐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보통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별로 고민 안 돼요. 그래서 이 저스티스 이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이파테시스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티오리와 그 하이파테시스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예 프레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예전에 학자가 프레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아직도 굉장히 베이가하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매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
내지는 그 프레임 자체에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너무 비슷해서 딱 명확하게 가르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스터디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어떤 페이퍼를 읽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 리더의 비헤이비어를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이제 어떤 그런 세 가지로 나눈 프레임이 있기는 했어요. task oriented behavior, relations oriented behavior, change oriented behavior. 읽어보면 뭐 태스크에 오리엔티드 된 리더의 비헤이비어가 있을 수 있겠지. relations related behavior를 가진 리더들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체인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리더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가능한 프레임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매저를 할 때, 그 저널 그 아티클에 어떤 뭐라 그랬냐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리더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를 가진 리더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런 퀘션이 드는 거죠. 아니, 릴레이션스 오리엔티드 된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 리더도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체인지를 원하는 리더든 커뮤니케이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그런 관련된 스터디들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면 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은 이제 반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태스크에 관련된 걸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직원들이랑 정말 그냥 대화를 잘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하이퍼테시스 매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희가 세컨더리 데이터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제 퀀트 하시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실 경우에는 참 원하는 컨셉에 맞는 베리어블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만드시는, 프레임을 잘 만드시는 그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팅을 조금 더 다른 거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라이팅을 시작해서 쓰세요?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 정석대로 하면 처음부터 써야죠. 인트로덕션부터. 왜냐하면 거기에 리서치 퀘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쓰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가 리서치 퀘션 나오고 다 썼는데 정작 그거를 매저할 수 없다면 그 연구가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컬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세컨더리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프레임을 매저하는 그 베리어블들이 그 데이터에 먼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돌리면서 리터처 리뷰를 같이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델을 찾고 이거를 가장 먼저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좀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데이터만 막 먼저 돌릴 수가 없는 게 관련 연구와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을 찾으시는 노력을 그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모델을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이런 프레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게 되고 그러면서 모델을 먼저 찾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팅을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모델을 찾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파인딩을 좀 쓰시면서 그러면서 리터레처 리뷰를 하시는 이제 그런 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이랑 뒤를 계속 맞춰가면서 이제 데이터 뭐 메소드 섹션 쓰시면서 파인딩 쓰시면서 리터레처 리뷰랑 맞추는 작업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데이터 메소드, 파인딩, 리터처 리뷰, 그 다음에 디스커션, 인트로덕션을 마지막에 좀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뭐 데이터를 직접 컬렉트하는 경우에 리터처 리뷰를 아마 먼저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리터처 리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프레임을 세우실 때 정말 이거를 매저하는 베리어블을 정말 그 validity죠. 정말 내가 매수할 수 있는가? 뭐 설베이를 통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를 그냥 컬렉트를 하실지 어쨌든 간에 이 베리어블을 내가 요 프레임에 들어가는 요 베리어블을 내가 정말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데이터를 컬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몇 번 더 라이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섹션별로 인트로덕션이나 뭐 리터처 리뷰나 이렇게 각 섹션별로 조금 몇 가지씩 집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